자유가 없으면 그런 천재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인지는 알 것 같다. 그치. 근데 그 와중에 대중에게도 자유로운 토론과 그런 게 필요한 건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느낌인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 사람이 진보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 되게 어려운 게 대중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건 이제 약간 얘가 말하는 건 다수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틀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결국 또 존 스튜어트 밀이 앞에서 한 얘기랑 조금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맞아. 이거 부분들이 상충되는 얘기 하나 더 있어. 이 사람이 식민지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게 뭐라 그러더라? 내가 표시를 해놨는 천천히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고 진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재는 정당한 통치수단이 된다 라고 앞에 얘기를 해. 근데 뒤에는 또 이거에 약간 반대되는 얘기 살짝 하거든. 근데 난 솔직히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사람이 1800년대 영국 사람이잖아. 맞아. 시대적 한계? 상당히 시대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보이고 좀 이런 의견을 영국인이 내니까 약간 기분 나쁘지. 이게 초반에 이 얘기를 해서 약간 기분 잡치고 시작하긴 했어. 살짝 그렇구나. 식민 통치는 정당한 통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얘 그렇구나 하고 시작하긴 했어. 근데 뒤에는 또 그거랑 살짝 상충되게 쓰다가 생각이 바뀐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쓰다 보니까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 시대적 한계에 약간 상충되면서 자기 안에 모순과 이렇게 싸우면서 나도 이 책을 내내 읽으면서 느꼈어.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이 얘기를 급하게 수습해. 그래서 이거 수습하다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수습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기틀 같은 거에 자기 의견이 반대되는 약간 그런 거겠네. 새로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현상과 이게 막 섞이면서 그치, 섞이면서 이건 아니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겠네.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내야 그 사람처럼 나아갈 수 하는 거지. 이 의견이 이때는 되게 혁신적이고 우리랑 반대되는 쪽에서 비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 대중 정치가 필요하고 자유를 막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권력자들한테서 권력을 좀 일부 이렇게 빼앗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대중이 옳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되게 선진적인 것 같아. 지금은 엄청 선진적이지. 그렇지. 그냥 지금 우리가 읽어서 그래. 지금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는 그저 어차피 지식이나 정보가 극히 한정돼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아는 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난 구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냥 딱 있는 상태야. 그러면 판단의 근거가 없어. 대중에게는 실제적인 판단의 근거가 거의. 근데 이제 좀 생기고 있을 찰나일 수도 있어 이때가. 그래서 그런 말.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지. 지금은 물론 평균이 상향됐으니까 어느 그치. 정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집단 지성이라는 게 가능할 정도의 수준은 된 상황에, 그러니까 한 명의 아주 뛰어난 어떤 한 사람보다 집단이 모여서 뭔가 합의를 이루면 더 괜찮은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 시대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좀 있기 쉬운. 그리고 그게 쉬워졌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맞아. 조건이 의견을 표출하고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솔직히 어렵지. 맞아. 그게 더 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진짜 유리해진 것 같거든. 집단 지성이 막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핸드폰 많이 해서? 핸드폰에다가 애들이 이미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지식도 많이 갖고 있는데 빠르게 접속할 수 있잖아. 빠르게 내 얘기를 막 해서 막 붙어서 세력을 딱 만들 수 있고 그게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교육이 진짜
뒤에서 그 얘기가 인상 깊었어.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이때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없었던 거. 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지 않나? 그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지금도 이제 물론 의무교육은 있는데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그 교육이라는 게 좀 너무 달라져. 너무 달라지는 느낌이거든. 그렇지. 부모가 얘를 가르칠 생각이 있느냐 그러네. 아니면 생각이 없느냐에 따라서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 근데 맞아, 애가 맞아.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얼마나 공부를 뭘 그래서 시키는지. 이제 질적인 교육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당연히 국가가 개인을 직접 교육할 수는 없어. 당연한 얘기야. 근데 우리는 내가 고등학교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자체가 재밌었어.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느낌이었거든. 이제 뭐 이런 사상도 배우고 이런 재미들이 있었단 말이야. 세계사도 배우고 분명히 난 진짜 재밌었어 중학교 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안 좋았어 언니 중학교 때? 언니 안 좋았구나. 언니 별로 안 좋았어.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재밌었단 말이야. 나는 이걸 공부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훨씬 재밌어. 훨씬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제 막 엄청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배웠잖아.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니까 우리 나가진 않고. 우리 항상 나간 적이 없어. 맞아, 그건 시험이라는 게 있지만 시험은 그치. 그냥 그것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잖아. 그치. 맞아. 그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쉽긴 사실 해. 공부가 막 재밌진 않았어. 그냥 대학가를 7시부터 10시까지 그치. 앉아가지고 그게 재밌으면 미친 사람이야. 그게 시험 공부만 하는 건데. 그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표출하는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배우고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맞아. 이런 시간이 있었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토론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기조가 학교에 항상 있었거든. 근데 토론을 잘 안 했어. 그런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토론 말하기 싫었단 말이야. 토론을 도대체 왜 해야 돼? 맞아. 자꾸 토론 시키려 그러고 막 창의 활동 이런 거 발표시키려고 그지? 발표시키려 그러고 하기 싫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거를 내 언어로 내뱉고 내 생각이 생겨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어릴 때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다 크고 나면 뭔가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맞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더 못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아무거나 뱉는 경향이 있어. 좀만 알아도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거니까. 맞아. 그럴 때 맞아. 그래서 부둥부둥 해줬어야 했어. 그럴 때 부둥부둥하고 막 이렇게 그래 네 유명은 잣대를 어떠니 이렇게 막 하지 이러면서 넌 틀렸어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런- 그런 것도 있어 맞아. 하면서 같이. 그래 맞아. 그런 맞아. 솔직히 그땐 좀 틀려도 돼.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한데 어린 애들은 더 그렇지.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린 분위기가 좀 막 선생님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진짜 국어 선생님이 엄청 무섭고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뭘 물어봐 이렇게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 그런 사람 있어. 일으켜서 막 못하면은 엄청 혼내고 밑에랑 틀리면 이렇게 막 줄별로 시키고 막 이렇게 연대 책임을 해갖고 우리랑 혼내고 똑같네. 그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도 말을 잘 못해 애들이. 맞아. 이게 다 맞아. 그게 무섭잖아. 내가 틀리면 응. 다 같이 혼나니까 그게 위축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정말 너무 말을 못하고. 생각나. 우리도 국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진짜 맞아. 5분 전부터 맞아. 공부를 해. 쉬는 시간부터. 쉬는 시간에 막 맞아. 공부해놓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긴장해. 옆에 어느 이제- 줄이 걸리나 걱정해. 딱 그 줄 걸리면 그 다 줄을 일어나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얘 이제 물어봐. 그 다음 뒤에. 맞아. 너도 그런 하냐? 식으로 그걸 했었어. 야 진짜. 이런 경직된 사람. 진짜.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기서 토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깊이 토론이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이 맞아. 없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나도 안 해봤어.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 서로. 아. 그래서
그래 네가 이 얘기를 한 거구나. 여기까지가 토론인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린 사실 토론이 아니라 의견 제시까지 해. 그럼 어디까지 가야 그러니까 돼? 내가 궁금한 게 토론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근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가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그냥 네 의견이 이거에서 네 의견이 그거구나까지가 그러니까 너랑 우리 나랑 거기까지 하잖아. 여기 내려가면서 꽃 얘기했을 때 딱 네가 그 생각이구나 나는 맞아. 그 생각이구나까지만 하잖아 보통 토론은. 그치. 근데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었어. 의견 차이가 서로 있었어.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너 인정하고 나 인정하고 네가 그런 면이 있겠구나. 얘도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여기까지야. 근데 진짜 토론은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에서 뭐가 더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토론인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옳고 그름? 그러니까 그런 게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 둘이 맞는 말이야. 내가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 두 개 의견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누군가는 완전히 X고 누군가는 완전히 저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아. 거기서 이 책에서도 되게 다양한 것들에서 그런 게 좀 있긴 했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토론이 무엇이냐 그 깊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그러니까 꼭 옳고 그름이 아니더라도 뭐가 더 그래도 괜찮은 의견인지 그치. 이런 걸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더 나은 거고 뭐 어떤 좀 구체적인 것들을 너무 표피적인 것까지만 하는 게 토론이 아닐까. 아니 그러면 토론하는 법을 공부해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토론을 해보는 우리 거지. 토론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그래가지고 찬반 나눠서 우리는 셋이니까 토의 같은 걸 해야 되나? 우리는 토의를 해야 돼. 토론을. 그냥 이제 토론 그냥 이렇게 얘기를 우리도 뭔가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어떤 식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해봐야 알지. 안 해봤어. 우리 토론을 하면은 우리 나 할 때는 이렇게 찬성 반대 나눠가지고 가운데 한 명 있고 처음에 토론 해보기는 나는. 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토의만 해봤어. 토론 이렇게 사이다 있고 아까 언니가 제일 처음에 막 설명했던 것처럼 찬성 측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반대 측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자기 의견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부터 이렇게 자기 의견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대하고 질문하고 반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사회자가 그 의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 그렇게 막 깊이 깊이 근데 누가 이기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치 이기고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게 토론인 거잖아. 맞아. 그렇지.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지. 토론을 한 다음에 연구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들이 나온 후에 거기서 1차적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각자 공부를 더 해서 의견을 더 개진시킨 다음에 토론하고 또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논문 쓰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나는 실험 논문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 논문 그런 거 아니야. 난 실험 결과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토론이라는 게 뭘까? 한 번도 어쨌든 끝까지 가야 서로 끝까지 다 파헤쳐야 그거에 대해서 근데 파헤칠 게 별로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그게 맞긴 해. 내가 가진 깊이가 얕으니까 거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사실 그 의견이란 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토론 뭐 정치 토론도 보면 다 대부분 그래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끝나잖아 다.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가 없고 차라리 알쓸신잡을 보면 거기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깊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 맞아. 들어가지.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다 여기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 그렇지. 다 여기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 그거 맞아. 각자 파야 돼. 같이 파야 되는데 이게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같이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맞아.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생겨야 팔 게 생기는구나. 팔 게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긴 해. 우리도 우리 집도 사실 이렇게 자유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지만 또 부족함이 있어. 또 이렇게 서로 억압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긴 했어.
어떤 걸로? 그 우리는 의견이 아빠가 의견이 주로 다른데 응.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아빠는 보통. 맞아. 그 근데 무시해버리지. 우리 안 듣잖아 잘. 맞아. 그리고 틀렸다고 보통 맞아. 그냥 치부해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맞아. 이것이 대중 권력? 그러네. 주류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치. 소수의 의견과 그 표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들어야 된다 일단. 응, 듣고. 일단 듣고 시작. 그래, 일단 듣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거부터 해야겠네. 그치? 의견 그러니까 다른 거를.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네. 그러네. 소수 의견에 그러니까 대한. 일단 들어야 한다. 그치, 소수 의견을. 그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 우리 집이 것도 그렇고. 특히 엄마가 이게 좀 폭압적이구나. 딱 밟아버려. 엄마 좀 밟는 게 있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그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 피곤하고. 근데 좀 매번 토론을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그걸 다 토론하면 힘들긴 하겠지. 근데 일단 태도를 바꿀 필요는 있긴 하다. 그치? 근데 여기 자유론에서 프랑스랑 미국 얘기하면서 프랑스 시민이랑 미국 시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기억나지? 기억이 안 나. 프랑스는 그 시민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서 이런 군인들의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모이고 막 전술 짜고 이러는 게 가능하다 그랬고 미국은 이게 시민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이뤄본 게 많다는 거야. 나는 이거 딱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국민들인 것 같다. 군대도 갔다 오고. 생각이 들었어. 다양한 시민적인 경험이 미국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잖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이런 것도 해봤고 절반은 군대를 가니까 어쨌든 모이는 거에 대한 그런 힘이 있다. 조직적으로 모일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뭐 독재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에 써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 쉽지 않겠다. 그런 걸 원하는 권력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서 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딱 지금 저쪽 그 애들이야.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 그냥 교조 딱 있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민주주의 진영의 애들이 보면은 너무 참신한 거 볼 때마다 놀래잖아. 깜짝깜짝 놀래는 거야 내가. 쟤너 어쩜 저런 생각을 해? 막 그게 찝찝하기도 하고 창조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은 진짜 미래로 가는 애들이고 왜 창조적이냐면 어떤 교조가 있는 게 아니야. 각자 삶이 다른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거야. 이게 조직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니까 개인으로 그거를 참여를 하니까 거기서 개인이 막 드러나니까 재밌는 거야. 근데 저쪽 애들은 매달 매트에 2만 원 주니까 아니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좀 그런 경직된 모습이 보였다. 그 앞에 올 때도 그랬잖아. 자, 젊은 애들만 일로 오고 50, 60대 빠져 이런 마인드 자체가 완전 80년대야, 60년대.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쟤들이 막 다 따라한다며. 요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다 한대. 근데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가 없어. 왜냐면 개인이 아니라서. 개인이 막 쫙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일로 와라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에서 와라. 그게 우리 시대가 그랬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좀 경직된 부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 지금 애들은 너무나 자유로운 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되니까 전체가 모여서 그냥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사람과 그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 이게 비슷한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데 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못 찾아. 근데 이게 약간 줄 쳐놓은 게 너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쳐놓은 게 너무 많아.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 이게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유로워야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위해서 각각 이게 자기의 자리에서 개혁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게 거점이 된다는 거야. 개혁의 거점들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되게 좋게 느껴졌었어.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유롭고 자기 자리에서 계속 삶이 개혁이 되어야 전체 삶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느낌처럼 다가왔어. 그게 민주주의 같은 느낌. 어떤 엄마 말처럼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뭔가 그런 거?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엘리트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지금은 독재 시대니까 독재랑 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륜 같은 거 쫙 쓰면 그거 딱 부르면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딱 모여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애들이 쭉 모여서 이걸 하자고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들이 쫙 모여갖고 원하는 게 막 시끌시끌시끌해지면 그게 구체화되면서 어떤 형태를 딱 갖게 되고 그게 그거를 이루어내는 이런 형태라 이게 너무 강력한 거야. 이 파워가. 이게 진짜 힘이 세. 왜냐하면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윗대가리는 정방울을 잡고 그런 얘기는 좀 예를 들면 한 명을 잡으면 그게 끝났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우두머리가 없어. 이번에는 확실히 없었어. 그게 또 80년대 운동이랑도 좀 다르게. 그게 틀려. 맞아. 완전히 틀려. 깃발 처음 나타난 것도 그 이유잖아. 맞아. 알아? 몰라. 설명. 박근혜 때인가? 그랬다며. 박근혜 때. 깃발을 가지고 오면 누가 깃발을 들고 오면 맞아. 저거 배우가 누구냐. 저게 집단이다. 저거 어떤 집단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 온 거야. 자기들의 얘기를 가진. 맞아. 그때부터 각자 깃발 가지고 나 이번에 깃발 부음된 거지. 부음. 박근혜 때도 그 깃발 가지고 왔어. 그 얘기는 들었어. 나 그거 그때 몰랐어. 시작. 박근혜 때부터. 난 그때 그냥 이게 그걸 그 사람 자꾸 잡아가니까 그냥 이거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이거 배우 없다. 우리는 개인이다. 이러면서 깃발을 들고 온 거거든. 그렇구나. 조직이 아니라 내가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국민들이 나오는 거다. 누가 시켰을 거라 생각하지만 왜냐면 얘들은 시켜서 하거든. 중국이 시켰다 이런 거. 아니 얘네들은 시켜서 하잖아. 계속 뭐든지 시켜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 행정부하고 하면 이렇게 하고 시켜서 쭈쭈쭈쭈쭈 이렇게 간단 우리 다 말이야. 아는 말이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각자 알아서 지금은 참고 있다가 열받으면 뛰쳐나가고 이런 스타일이라 누구도 언제 불이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저기가. 나 뒷부분에서 좀 웃겼던 게 존 스튜어트 밀은 어느 정도 대중을 믿고 있는 기조잖아. 뒷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되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자유잖아. 뭔가 이제 그냥 막 빵을 해보려고 그런 느낌의 자유가 아니라 되게 이제 지적이고 막 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잖아. 그런 데 뒤에서 또 막 약간 헬렐레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가 막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웠나? 대중을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자유를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중한테 자유를 주면 진보할 거라고 믿는다.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게 좀 그게 중요해. 일단 놀라웠어. 왜냐면 나는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네 맘대로 해라. 사람들을 해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나는 결국 사람을 해치고 막 나를 해치고 말 거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 말 거지. 나 자신을 해. 아니야 나 자신도 해치면 안 되는 이유도 얘기했잖아. 맞아. 왜 안 익었어? 이게 나 자신을 해치는 건 돼. 근데 결국 나 자신을 해치면 주변 사람들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아무 영향 없이 나만 해치면 해쳐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되게 그 해약 개념이 어렵긴 해. 기준이 나도 엄청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 존 스튜어트 밀도 쓰면서 되게 애매함을 스스로 느낀 것 같아. 왜냐면 쓰다가 읽다가 보면 혼란스러워 내가. 제가 어디까지? 제가 혼란스러워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자꾸 자기가 얘기하고 반론 해가지고 자기가 반론 하잖아. 그러잖아. 왜냐면 자기도 찔리는
있는 게 있어. 아 이게 맞아.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 논리가. 자기가 원하는 논리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보여. 저 사람들 이렇게 비판할 거라. 공격이 들어올 걸 이미 알고 반론까지 내가 준비했다. 그게 너무 다 준비했으니까 봐라. 그 시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진짜. 맞아. 그리고 여기 초반에 각주에 보니까 이때가 출판 자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억압 시작됐대잖아. 맞아. 그런 시기니까 이 사람이 더 그치. 보수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 자기의 실제 조금 조심할 수도 있지.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그리고 정직된 사회였을 텐데. 뒷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건 부인이 죽고 나서 좀 정리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정리 못하고 그냥 뒷부분이? 냈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자가 애초에 2명인 그치, 건데 그치. 한 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그걸 봐주지 못했으니까. 완성하기가 좀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도 정리할 그것도 못하고. 그래도 진짜 근데 되게 그게 1800년대 책인데 똑같이 지금이랑 2025년 똑같아. 뭐가 고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것은 놀랍다. 삶을 관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되게 개별적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유, 시민의 시민적 자유라는 되게 구체적인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되게 관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하면 어떤 큰 권력, 부정한 권력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집단들이 이렇게 사회의 집단들이 공통의 어떤 거를 선정해 놓고 그거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거기서 벗어나면 맞아. 벌써 이렇게 조건가 있어도 저기가 되고 하는 게 그거도 사실은 일상에서 살 때는 우리나라는 일단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가 권력에 대해서 뭘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공통으로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닐 때 그게 더 크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정치 공동체들의 규모가 커졌고 무엇보다도 영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 개개인의 사적인 삶에 속하는 세세한 부분들에 지나친 간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지배적인 여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가해져오는 도덕적인 압력의 기제는 더 집요해졌고 심지어 그러한 압력은 사회 문제보다도 개인 관련된 문제에서 더 심해졌다. 여론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긴 했어. 여론, 맞아. 언론 이런 거. 우리를 이제 압박하는 건 여론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런 것 같아. 여기 있어.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근데 나도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정서의 폭정이라는 말이 이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대중이 공감하는 어떤 토픽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못하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못하게 약간 이렇게 막는 게 있어. 그게 나도 있더라고. 나도 있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있더라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 반대 의견도 다 들어보고 해야 된다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 출시가 꽃 발 냅둬 했더니 나한테 화를 엄청 냈어. 출시가 꽃을 저쪽 집 밟았는데 하단에 꽃을 받는 거에서 못 받게 뭐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아니 냅둬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화를 너무 내더라고. 남의 집 하단인데 남의 집 꽃밭 갖고 놓은 건데 그 꽃을 밟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로 이제 얘기한 거지. 화를 너무 내게 돼. 곰곰이 생각해봤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가지고 엄마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해보려고. 나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위에 꽃을 저 아저씨들이 막 심고 가꾸는 걸 봤어. 알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요한 얘기가 그냥 그래서 내가 이게 남이 가꾸는 꽃밭이다라고 인식을 한 다음부터 이제 걔들이 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심각하게. 알았어. 그래서 싸웠구나. 싸웠다기보다 이제 의견이 달라. 의견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다 알겠다 라고 대화를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약간. 진짜 무서웠어. 하여튼 어려워? 스튜어트 밀의 자유는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얘기 자체가 너무
정량화되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생각이 그게 제일 어려운데 해를 끼치지 그치, 않는 범위는 안 알려주고 해가 자기도 어디까지냐 몰라. 이거지. 어. 해가 어디까지냐. 뭐 찾는 거 아니야? 어려워. 너무 어려워. 본인도 알아. 왜냐면 맞아 그래도 본인도 알아. 계속.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걸 얘도 알아. 알아. 그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영향이 해인지 악인지조차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도 맞아. 너무 많아. 맞아. 그래서 맞아.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 그치. 얘기하잖아.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쓸 때 그것만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되는데 맞아. 사실 현실에서는 되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실제로 그게 해를 가해지는 거야 안 가해지는 거야 이게 모르겠는 거야. 감정이 안 좋아지면 사람이 신체도 안 좋아지고 나도 그런 의문 들었어. 자기 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경제 활동을 만약에 못 하게 되고 막 그러면 사회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되게 사소한 것도 나비 효과처럼 엄청 큰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너무 어렵더라고. 그건 진짜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 그냥 응. 살인, 폭행 하면 안 돼. 그치. 이거까지는 응. 너무 그치. 명백하잖아. 그치. 너무 명백한데 이제 그 범위를 어디까지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어려워.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일단 하라고 얘기한 게 그건 것 같아. 일단 정답이 없으니까 내 양심에 진실되게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는 거는 하고 부딪히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야 변화한다는 거고 그래야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 얘기가 뒤에 나오는 부분이 진실하게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몰라.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이게 내 양심으로 뭔가 알 듯. 내 진심으로 해야 할 것들과 말해야 할 것과 그때 너 거기 어디지? 거기 남태령에서 키어? 이런 애들도 와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 순간에 나의 진실을 보통 다른 데서 그런 얘기 잘 하나? 모르겠다. 그치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치. 그 순간에 그 진실되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것 같아. 그게 맞아. 그래서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은 그게 그 시대가 된 거고 안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게 아직 그 시대가 안 된 거지. 그게 받아들여질 만큼의 시대가 안 된 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미래에 받아들여질지 금기가 될지는 사실 그거는 모르지만 근데 뱉어놔야 그것도 역사로 쌓여서 그렇지. 지금은 금지됐어도 그렇지. 미래에 이때부터 이런 얘기들이 시작됐다 하면서 힘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뱉어놓는 게 맞는 것 그래서 같긴 해. 중요한 것 같아. 뱉은 게 쌓이는 거잖아. 맞아. 그게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이 찍히는 거라고 생각해. 약간 그러니까 그 점을 찍는 게 어렵겠지. 왜냐면 내 얼굴에 점을 딱 찍는 게 쉽겠냐. 근데 어렵지. 문신을 하나 딱 새기는 건데 그래도 내가 내 양심에 진실되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양심에 진실되게 하라는 말을 중요한 말이긴 하다. 그게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해. 근데 국가가 별로 안 그러니까 문제지 않나? 국가는 별로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도. 근데 확신이 있으면서도 의견을 머뭇거리며 실천하지 않는 건 양심적이지 않고 비겁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옳아서 한다기보다 지금 그때 그 세계에 있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이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 어렵다. 역시. 자유 너무 어려워. 그치? 여기서 말하는 시민적 자유는 어느 정도 의무 같은 게 포함된 개념이라 더 어려운 듯. 좀 무거워, 버거운 느낌. 그래, 왜 자유는 이렇게 가볍지가 않니? 이렇게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무거워. 자유라는 이름은 되게 나를 자유가 날 억압해. 그러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받길 원하는 노예 거야. 근성이 생기는 건가 봐. 그런 게 그런가 보다. 나한테 너무 그렇구나. 많은 선택지를 주니까 힘들어. 맞아. 하나만 딱 주면 편해. 그래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지배받기를 원하고 왕이 있기를 바라고. 정답이 딱 하나길 바라는 거야. 그게 더 쉬우니까. 그치.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나폴레옹을 선택한 것처럼. 진짜 우리 그거는 진짜 역사가 신기한 거야. 참, 그치? 근데 뭔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렇긴 한데. 그건 또 먹고 사는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강력한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지배해주길 원해. 그치. 그래서 방향을 조정해주길 바라고. 그치.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그래. 왜냐면 토론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힘들어서. 생각하고 뭐 책을 읽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치. 어느 정도 사치품 같은 거지. 맞아. 모두가 맞네. 누릴 수 없는 거고. 맞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국가가 교육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해야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아주 그러네. 기본적인 그러네. 그 구구단 이런 것처럼 그러네. 그냥 어느 정도는 가지고 그래. 있을 수 있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요즘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학교 다닐 때는 없었지 그런 거. 뭐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읽었던 거지 그냥. 거기에 개별적으로. 아직 미숙해서 의견을 내지 못하더라도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조지 스튜어트밀이 무슨 말을 했는지, 투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견이 생길 건데 삶을 살아가면서 몰라. 결합시키면서 걔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팍팍해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너무 힘들 땐 책도 못 읽잖아. 못 읽지. 맞아, 못 책도 읽어. 안 요즘에도 그래. 읽히는데. 요즘에도 그치, 요새도 무슨 일 생기면. 좀 힘들면 책 못 읽어. 맞다.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활자가 들어와, 눈에. 근데 내가 한참 철학 유튜버 볼 때 그 유튜버가 얘기를 했어. 철학자들의 어떤 이런 생각들 무시하고 내가 아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막 이런 생각은 이미 있는 계단, 이미 있는 사다리 이런 거를 무시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돌을 쌓아가지고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여기서 그냥 내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철학자들이 다 했던 여기까지 얘기들.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니 말처럼 알고는 있어야 맞아. 내 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맨 땅에 헤딩이니까. 신나게 내가 새로 했다. 근데 이미 1800년대 이미 다 얘기한 거야. 다 있어. 이것도 그러잖아. 진짜 그치.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1800년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미치겠어. 철학자들은 미쳤나 봐 좀. 그래서 일찍 죽은 거야. 어쨌든 힘들어서. 진짜. 그러니까 힘들긴 할 것 같아 철학. 맞아. 이렇게 복잡하게 유시민 어떻게 살아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낚시하러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유시민 어떻게 살아있냐 이런 생각. 재밌었어 이 책. 근데 나도 재밌어. 재밌게 읽었어. 재밌는데. 이거 다른 책보다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이거는 좀 쉬웠어. 그치? 이건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책인데도 그냥 그런 철학책들보다는 깊은 것 같아. 그 약간 그냥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철학책들 좀 많이 있잖아. 에세이처럼. 그거보다는 깊이가 맞아 있고. 맞아. 괜찮은 것 같아. 인문작. 인문 쉽게 맞아. 얘기해줬어. 철학 인문. 딱 청소년도 괜찮은 것 같아. 읽으려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년. 그런 것 같아. 쉽게 이건 추천할 만할 것 같아. 막 어려운 말 안 쓰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 난 그게 너무 좋아. 맞아. 주석 이만큼 있는 그래 거 있잖아. 주석이 그리고 짧은 편이야. 맞아. 주석이. 막 철학책 피면 주석이 한 바닥이잖아. 주석이 이만큼이라 아씨. 문장 주석 하나 읽다가 보문 까먹고. 문장 맞아. 한 개 넘어가지 않아. 맞아. 문장이 이해가 안 가.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이 안 가. 문장이 이해가 안 돼. 한 문장이 문장 안에도 개념이 엄청 많고 막. 이 단어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이 철학자가 이 단어를 무슨 뜻으로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걸 공부했었구나 저번에. 언제?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 좀 어려운 걸 했나 봐. 기반이 없는데.
광기의 역사도 근데 쉬운 편이었던 그냥 이전에 읽었던. 광기 역사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을 훔쳐왔어. 자 일단 끊을까? 끊을까? 일단 끝.